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자사고와 외고 지원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이중 지원할 수 있도록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비평준화 지역은 금지하기로 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면서 강원도 내 5명 미만 개인 사업체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소의 영업이익이 감소했습니다. 최근 화장실 몰카 촬영이 사회적 공분을 사고 있는 가운데 여름 피서지의 불법 촬영 범죄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몰카와의 전쟁을 선포했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백 특수학교 교사가 구속됐습니다. 법원은 범죄 혐의가 소명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강원도교육청이 올해 자사고와 외고 지원 학생들이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이중 지원하는 것을 허용하기로 했습니다. 중복 지원을 못하게 한 법령의 효력을 정지한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따른 것입니다. 강화길 기자가 보도합니다. 강원도교육청은 2019학년도 고등학교 입학 전형 기본 계획을 일부 변경하기로 했습니다. 변경안에 따르면 올해 고입 전형에서 자율형 사립고 지원자가 평준화 지역 일반고에 지원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헌법재판소 결정 이전에는 자사고 지원자가 탈락할 경우 이지망 기회를 주지 않았습니다. 외고 국제고 지원자도 자사고와 동일한 적용을 받습니다. 문제는 춘천과 원주, 강릉을 제외한 비평준화 지역입니다. 일단 비평준화 지역 학생이 자사고에 지원할 경우 평준화 일반고에는 이중 지원할 수 있지만 자기가 사는 비평준화 지역 일반고에는 이중 지원할 수 없습니다.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81조 1항에 보면 학생이 재학하고 있는 중학교 지역에 고등학교 한 개만 선택하여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 있습니다. 이에 따라 자사고에 지원했다 떨어진 비평준화 지역 학생이 자기가 사는 지역 고교에 들어가려면 추가 모집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추가 모집이 없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결국 자사고나 외고 지원을 차단하는 결과를 낳고 있습니다. 강원도교육청은 이 같은 고입 전형 계획 변경 내용을 오는 27일 이전에 발표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강화길입니다. 최저임금이 큰 폭으로 오르자 소규모 개인 사업자들은 어려움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특히 강원도 내 5명 미만 개인 사업체의 60% 정도를 차지하는 도소매 음식 숙박업소의 영업이익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손원교 기자가 보도합니다. 동북지방통계청이 2015년 기준 경제총조사를 분석한 결과 강원도 내 5명 미만 도소매 음식 숙박업소는 6만 1,400여 개로 전체 사업체의 46%, 5명 미만 전체 개인 사업체의 61%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0년과 비교하면 도소매업은 2,300여 개, 음식 숙박업은 1,300여 개가 늘었습니다. 업체 수 증가에 따라 연간 총 매출은 7조 5천억 원대에서 9조 2천억 원대로 23% 증가했습니다. 하지만 도소매업의 영업이익은 2010년 8,067억 원에서 2015년 5,869억 원으로 38%인 2,198억 원이나 감소했습니다. 음식 숙박업의 영업이익은 5,586억 원으로 274억 원 증가에 그쳐 영업이익률은 8.9% 감소했습니다. 2010년에 비해 인건비와 원재료비 및 임차료 등의 영업 비용 증가가 매출액의 증가폭보다 커짐에 따라 영업이익은 그만큼 감소한 것으로 보입니다. 더욱이 최근 한국은행 강원본부의 기업경기 조사 결과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인건비 상승과 함께 내수 부진과 경쟁 심화가 비제조업체의 경영애로 사항으로 나타났습니다. 이에 따라 도소매 음식 숙박업 비중이 가장 큰 강원도 산업구조를 고려해 장기적인 부진에서 벗어날 수 있는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MBC 뉴스 손홍규입니다. 여름 피서지에서는 불법 촬영 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몰카나 도찰 범죄를 막기 위한 예방과 단속이 강화되고 있습니다. 배연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지난 17일 영월의 한 유명 관광지 여자 화장실에 설치된 몰래 카메라가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카메라를 설치한 관광지 관리인 29살 A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올 들어 현재까지
도내에서 37건의 불법 촬영 범죄가 발생해 모두 28명이 불구속 입건됐습니다. 피서객이 몰리는 해수욕장은 몰카나 도찰 범죄 가능성이 높아 걱정하는 여성들이 많습니다. 하도 여기저기서 말이 많으니까 솔직히 올 때 저희는 여자끼리 오고 막 그럴 때도 많으니까 좀 걱정이 되긴 한 것 같아요. 여름 피서철 여성을 대상으로 하는 도찰과 몰카 범죄 등을 막기 위한 활동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경찰이 전파 탐지나 적외선으로 몰카를 찾아내는 장비를 이용해 화장실 곳곳을 수색합니다. 몰카가 설치될 가능성이 높은 곳은 계속 수색 작업을 벌이고 있습니다. 유명 해수욕장에서는 경찰과 지역대학 경찰행정학과 학생들이 직접 순찰에 나섭니다. 누구라도 피해자가 될 수 있습니다. 이에 우리 경찰은 예방과 단속에 대해서 최선의 노력을 다하고 있습니다. 불법 촬영 범죄로 적발되면 5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집니다. MBC 뉴스 배현환입니다. 폭염특보가 9일째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영서 지역이 연일 최고 기온을 경신하면서 찜통더위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지역별 기온을 보면 홍천이 36도까지 올랐고 춘천 34.5도, 화천 양구 34.4도, 인제 32.9도, 철원 32.4도를 기록하는 등 영서 대부분 지역이 올해 들어 가장 높은 기온 분포를 보였습니다. 강원지방기상청은 주말과 휴일에도 한낮 기온이 37도까지 치솟는 등 폭염이 이어지겠다며 폭염 피해를 입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장애 학생들을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는 태백 특수학교 교사 44살 박모 씨가 구속됐습니다. 춘천지법 영월지원 강성우 판사는 박 씨에 대한 혐의가 어느 정도 소명됐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다며 박 씨에게 청구된 구속영장을 발부했습니다. 박 씨는 2014년부터 최근까지 지적장애가 있는 A양 등 여학생 3명을 교실 등지에서 수차례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영장 심사를 마친 박 씨는 취재진의 질문에 죄송합니다라고 답변했습니다. 한국장애인부모회 강원도 지회와 강원여성연대 등은 오늘 공동 기자회견을 갖고 태백 특수학교에서 자행된 성폭력 사건에 대해 관계 당국의 철저한 조사와 재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조치를 요구했습니다. 이들은 가해자 엄중 처벌, 다른 가해자가 있는지 철저한 수사, 피해 학생들의 제2의 피해를 막기 위한 보호와 치유, 교육 지원책을 강구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아울러 해당 특수학교의 정상화를 위해 특수교육 전문 관선이사 파견과 동해 특수학교의 조속한 설립을 요구했습니다. 6.13 지방선거에서 속초시장 예비후보로 출마했던 김성근 전 도의원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구속됐습니다. 강원지방경찰청에 따르면 김 씨는 봉사회 명의로 사회복지협의회에 2천만 원의 후원금을 기탁한 뒤 지역 경로당 30곳을 돌면서 감자와 국수 등 200만 원의 물품과 160만 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또 2015년 조기축구회 유니폼 협찬 명목으로 100만 원을 기부했고 지역 출신 대학생 24명을 횟집에 초대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무더위 속 물가를 찾는 피서객이 늘어나면서 순환사고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지난 19일 오전 6시 반쯤 인제군 북면에서 피서를 왔던 40대 남성이 물에 빠져 숨진 채 발견되는 등 올여름 36건의 순환사고가 발생해 26명이 숨졌습니다. 원인별로는 안전부주의가 34%로 가장 많았고 불어난 계곡물에 고립 20%, 수영 미숙 10% 등의 순이었습니다. 여름철 고온 다습한 날씨가 계속되면서 축산물 변질에 의한 식중독 위험성도 높아지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휴가철인 이달과 다음 달 식중독균이 왕성하게 번식하는 시기인 만큼 축산물 안전을 지키기 위해 축산물 생산업체와 판매업소 등에 대해 위생 점검을 강화한다고 밝혔습니다. 또 축산물 취급 요령을 담은 안내장을 축산물 가공업체와 축산 관련 단체 등에 배포해 식중독 위험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해 나가기로 했습니다. 춘천시 농업기술센터 새청사 준공식이 오늘 열렸습니다. 새청사는 춘천시 신부급 산천리 막국수박물관 옆에 자리했습니다. 4,740제곱미터의 농업기술연구동과 농산물 실험연구동, 농기계연구동 등 3개 동이 있습니다. 농업기술연구동은 농정관전부서가 입주해 있고 농산물 실험연구동은 발효실과 벼 병충해 예찰실,
시약 보관소와 토양 검정실 등이 위치해 있습니다. 또 농기계 연구동은 임대 농기계 보관 창고와 부품 창고, 수리센터로 활용됩니다. 농협재경 강원도 향후회 회원들이 춘천에서 고향마을 가꾸기 봉사활동을 펼쳤습니다. 농협재경 강원도 향후회 장덕수 회장을 비롯한 회원 40여 명은 오늘 춘천시 신동면 신례마을을 방문해 고령 취약농가에서 도배와 장판 교체 등 노후 주택을 개보수했습니다. 또 마을 담장벽화 그리기와 마을 꽃길 조성, 등산로 쓰레기 수거 등의 활동을 펼치고 마을 주민들과의 화합을 다졌습니다. 춘천시는 꿈자람 나눔터를 현재 한 곳에서 권역별 3곳으로 확대 건립하기로 했습니다. 꿈자람 나눔터의 첫 번째 시설은 지상 2층, 연면적 300제곱미터 규모며 춘천시 동래면 거두리, 큰골 공원 안에 짓고 있습니다. 두 번째 시설은 퇴계동 지석공원에 지상 2층 300제곱미터 규모로 내년 3월에 착공해 8월에 준공할 예정입니다. 세 번째 시설은 신축하는 석사동 주민센터 안에 설치합니다. 꿈자람 나눔터는 아이들이 책을 읽거나 놀이 체험을 하고 부모들끼리는 육아 정보를 나누며 이웃이 되는 시설입니다. 강원도의회 의원들의 본회의와 각 상임위 출석률이 공개될 전망입니다. 강원도의회는 다음 달 중 강원도의회 회의 규칙을 개정해 의원들의 본회의와 상임위의 출석률을 회기 종료 후 30일 이내에 홈페이지에 공개할 예정입니다. 계획대로 다음 달 회의 규칙이 개정되면 오는 10월부터 도 의원들의 의정 활동 상황이 도민들에게 공개됩니다. 현재 인천시의회와 충북도의회가 의원들의 출석률을 공개하고 있습니다. 철원의 작은 영화관 3부연이 영화 상영을 확대합니다. 철원구는 작은 영화관 3부연이 오는 23일부터 영화 상영일을 기존 수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해서 월요일부터 일요일까지로 확대한다고 밝혔습니다. 월요일부터 목요일까지는 오후 5시 이후부터 영화가 상영되고 금요일부터 일요일까지는 하루 종일 영화가 상영됩니다. 한 유구를 비롯해 돼지와 닭 등 강원도 내 가축 사육 마리수가 모두 증가했습니다. 통계청에 따르면 올해 6월 기준 도내 한 유구 사육 마리수는 22만 1,400여 마리입니다. 뉴스를 마칩니다. 이어서 스포츠 뉴스입니다. 고맙습니다.